안녕하세요. 한국 사람들 사는 이야기 한사사기의 손생입니다. 오늘은 감기에 대한 기사를 천천히 읽으려고 해요. 뉴스 읽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토픽 4급 이상, 4급, 5급, 6급 학생들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뉴스 기사에 나오는 어휘들을 볼 건데요. 오늘 기사에서 4급 이상이 알아야 하는 어휘는 이 정도입니다. 여기에서 잠시 영상을 멈추고 모르는 어휘가 무엇인지 체크해 보세요. 이렇게 몰라요 그러면 이렇게 체크해 보세요. 이거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런데 영어만 썼어요. 영어를 잘 모르는 학생은 여러분 나라의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세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뉴스를 읽어보겠습니다. 잠이 보약. 얼마나 자야 감기 예방 도움될까? 네, 바로 본문을 볼 거예요. 여기부터 읽어볼게요. 가을에 접어들며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다. 사람에 따라선 초겨울에 접어들었다고 느끼기도 한다. 벌써부터 내복이나 코트 등을 꺼내는 사람까지 있을 정도다. 이처럼 쌀쌀한 날씨에 면역력이 떨어져 있을 경우 감기에 걸리기도 쉬워진다. 면역력이 유달리 약한 사람들은 수주간 감기를 앓거나 나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재차 감기에 걸리기도 한다. 감기의 예방 및 관리에 도움이 되는 수칙들을 알아본다. 충분한 수면. 충분한 수면은 감기 예방에도 매우 중요하다. 총 수면 시간이 7시간 미만인 사람들이 8시간 이상인 사람들보다 감기에 걸릴 위험이 2.94배 높았다는 카네기 멜론 대학교 연구팀의 연구 결과도 있었다. 불충분한 수면은 면역력 저하 이외에도 당뇨병 위험 증가, 염증 증가 등의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하루 7시간 이상의 수면을 취하도록 신경 써야 한다. 물 자주 마시기. 물을 자주 마시면 호흡기 점막이 촉촉하게 유지돼 결과적으로 호흡기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진다. 호흡기의 1차 방어 선격인 점막의 선모 운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이다. 차가운 물보단 따뜻하거나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게 좋다. 찬물은 자율신경계를 과도하게 자극하는 데다 정상 체온을 유지하는 데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들어서다. 단 65도 이상의 뜨거운 물을 식히지 않고 마실 경우 식도암 위험이 높아지게 되므로 지양한다. 집안 습도 유지. 물을 충분히 마셔도 집안이 건조하면 자주 목이 건조해질 수밖에 없다. 여름과 달리 대기가 건조해지기 시작하는 가을엔 더욱 실내 습도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습도계를 구입해 실내 적정 습도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단, 가습기 내부는 습기에 의한 세균 증식 등에 취약하므로 사용 시 청결에 유의해야 한다. 여기에서 먼저 접어들다부터 보겠습니다. 접어들다는 무엇을 할 때가 되다. 어떤 나이가 되다. 어떤 길에 들어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있으면 과거에는 무엇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 다른 것을 할 때가 되었다.
다른 나이가 되었다. 다른 길에 들어가다. 다른 길에 들어가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나이 하고도 많이 쓰고 어떤 시간, 어떤 시기 하고도 많이 씁니다. 길하고도 쓸 수 있어요. 큰 길을 가다가 샛길, 작은 길, 샛길로 접어들었다.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과거에 무엇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다른 것을 시작해요. 그런 뜻이 있어서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A를 한 다음에 B를 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 나이하고 같이 쓸 때는 30에 접어들었다, 40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30, 40, 50, 60 이렇게는 쓰지만 10대, 20대는 잘 안 써요. 나이가 20에 접어들었다 이렇게는 잘 안 써요. 네. 그리고 조금 문학적인 느낌이 있다. 네, 문학적인 게 뭐예요? 우리 책. 책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책, 그리고 기사, 책, 기사 이렇게 쓰기에서 보통 많이 쓰고 있습니다. 기사에 많이 나오고 이렇게 우리 여기에서는 계절, 가을에 접어들다, 초겨울에 접어들다 이렇게 계절하고도 많이 쓰고 있어요. 앞에는 접어들다 앞에는 어떤 시기, 기간, 어떤 시간에 접어들다 이렇게도 쓰고 으로 접어들다 이렇게 으로 접어들다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이렇게 으로 접어들다 이렇게 많이 쓰고 있어요. 자, 다음은 알타. 네. 알타는 먼저 뜻을 보면 병에 걸려서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하다, 너무 힘들어해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알타라고 해요. 보통 병에 걸려서 힘들어요. 그때 알타를 많이 쓰지만 마음에 내 마음에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힘들어하다. 이것도 돼요. 그래서 걱정이 있어요. 고민이 있어요.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괴로워하는 것도 알타를 쓸 수 있습니다. 알타는 무엇을 알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폐렴은 우리 몸에서 숨을 쉴 때 후 이렇게 숨 쉴 때 여기가 폐예요. 폐가 아픈 것을 폐렴 이렇게 말하죠. 폐병. 폐병을 폐렴. 폐렴을 알타. 아니면 정신병이면 우리 마음이 아파요. 고민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병이 생겼어요. 우울증 같은 것을 정신병 이렇게 말하죠. 정신병을 알타. 이렇게 을을 알타를 쓸 수 있고 여기처럼 그 사람 남편이 오래 알았어요. 여기는 을을이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알았어요? 몰라요. 무슨 병에 걸렸어요? 몰라요. 그렇지만 무슨 병이에요? 그거는 몰라요. 그렇지만 병에 걸려서 힘들어 했어요. 아주 힘들었어요. 그렇게 말할 때 그 사람 남편이 오래 알았어요. 이렇게 말해요. 네, 알타는 동사입니다. 동사. 그래서 힘들다가 아니고 아주 힘들어 하는 것을 말해요.
자, 알타 발음 잠깐 볼게요. 알타 여기 받침이 리을, 히읗 있어요. 그래서 우리 히읗 발음은 뭐 디귿하고 같이 쓰면 무엇이 되죠? 티읕이 되죠. 그리고 히읗하고 뭐 그 있으면 크가 되고 히읗하고 뭐 브가 같이 오면 프가 되고 히읗하고 츠가 같이 오면 츠가 되고 되죠? 이런 것처럼 그래서 알타 하면 알타 이렇게 말하고 뭐 앓고 있어요. 이렇게 말할 때는 앓고 앓지만 앓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좀 생각해야 하는 거 이거 하나 있어요. 앓는 이거는 앓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병을 앓는 환자들이 많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알타하고 관계된 단어들이 조금 더 있어요. 알아, 눕다 이렇게 알타는 눕다하고 같이 많이 써요. 여러분 눕다는 알 거예요. 서다, 앉다, 다음 눕다. 자, 눕다. 네, 알아요. 병 아파요. 힘들어요. 그래서 누운 거예요. 누웠어요. 병에 걸려서 알아 누웠어요. 이렇게도 쓸 수 있고 그냥 걱정이 있어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알아 누웠어요. 뭐 그 소식을 듣고 알아 누웠어요. 파티가 끝나고 알아 누웠어요. 파티가 끝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파요. 그래서 누웠어요. 알아 누웠어요. 이렇게 많이 말합니다. 또 골머리를 앓다 조금 어려워요. 골머리를 앓다는 너무 고민하는 것을 말해요. 너무 고민이 많아요. 고민이 많아서 아파요. 아플 정도로 고민이 많아요. 그럴 때 골머리를 앓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보통 기사에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다. 무엇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앓는 소리, 앓는 소리를 하다. 이렇게도 많이 쓰는데요. 알아요. 뭐 그럼 어때요? 막 이런 소리. 이 소리를 하다. 이 소리를 내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소리를 내요. 그런 소리를 해요. 이런 뜻도 있고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렇지만 너무 힘들어요. 못해요. 이런 소리를 할 때에도 앓는 소리를 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시험 이야기만 해도 학생들이 앓는 소리를 해요. 시험 이야기만 해요. 시험이 있어요. 이야기하면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못해요. 이렇게 앓는 소리를 한다. 이런 말도 쓸 수 있습니다. 명사 을을 앓다를 배워봤어요. 그래서 앓다는 동사예요. 다음은 무엇을 소모하다. 명사 을을 소모하다를 배워볼 거예요. 소모하다도 동사입니다. 소모하다는 써서 없애다. 그러니까 없을 때까지 다 쓴 거예요. 다 썼어요. 그래서 없어요. 그럴 때 소모하다를 써요. 보통 뭐 시간을 소모하다, 에너지를 소모하다, 연료를 소모하다 이렇게 많이 씁니다. 예문을 볼까요? 너랑 이런 문제로 에너지를 소모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자, 이 소모하다는 그냥 쓰는 것보다 조금 더 썼어요. 그런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썼어요. 이런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시간만 소모한 것 같네요. 시간만 소모하고 뭐가 없어요. 더 뭐 배웠어요. 아니면 뭔가 결론이 났어요.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시간만 썼어요. 끝. 그래서 조금 이렇게 waste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시간만 소모한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연료나 뭐 배터리 이런 단어하고도 많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앱이 배터리를 많이 소모하네요. 배터리 소모 이렇게 명사로도 많이 씁니다. 배터리 명사 이렇게 소모 이렇게 쓰면 명사, 소모하다 쓰면 동사. 다음은 지양하다. 지양하다는 뜻은 조금 어려워요.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무엇을 하지 않다. 더 높은 수준을 위해서 무엇을 하지 않다. 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 않는 것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할 때 지양해야 한다. 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럴 때 지양해야 한다. 이렇게 많이 씁니다. 하지 않아야 해요. 하지 않는 이유가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더 높은 것을 위해서 하지 않아야 해요. 그래서 보통 나쁜 것을, 안 좋은 것, 나쁜 것을 지양하다. 이렇게 씁니다. 볼까요? 이기적인 태도, 이기적인 태도를 지양해야지. 이기적으로 하면 안 돼. 이기적이면 안 돼. 이기적인 태도를 가지면 안 돼요. 가지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때 이기적인 태도를 지양해야 해요. 지양해야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과소비. 우리 소비는 여러분 알 거예요. 돈을 쓰는 것. 돈을 써요. 돈을 쓰다. 소비하다. 그런데 과는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돈을 쓰는 것. 과소비. 과소비를 지양하고 건전한 소비 활동을 합시다. 돈을 잘 씁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과소비를 지양한다. 불법 다운로드. 네, 불법 다운로드. 이것도 모두 나쁜 거. 하면 안 돼요. 그것을 지양합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거, 안 좋은 것을 하지 맙시다.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아요. 이렇게 말할 때 지양하다를 쓰고 있어요. 지금 영어를 보면 영어가 모두 avoid를 쓰고 있어요. 자, 그럼 avoid 말할 때 우리 피하다 이것도 많이 쓰는데 피하다하고 무엇이 달라요? 피하다는 조금 그냥 싫어서 안 하는 것을 더 말해요. 싫어서 안 하다. 소나기를 피하다 하면 소나기, 갑자기 비가 오는 것을 소나기 이렇게 말해요. 소나기가 나쁜 거예요? 소나기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소나기가 오면 싫어요. 네, 우리는 싫어요. 그래서 싫어서 피하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을 피하다. 나는 그 사람이 조금 싫어요. 그 사람을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곳으로 가요. 그 사람을 피하다. 이렇게 조금 싫어서 안 하는 것. 싫어서 안 만나는 것. 이렇게 말할 때 피하다를 많이 쓰고 나쁜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할 때는 지양하다를 많이 쓰는데요. 지양하다도 한자어라서 조금
격식적인 표현, 격식체예요. formal language예요. 조금 격식적으로 이야기할 때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냥 친구하고 말할 때는 지양해야지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더 많이 말하겠죠. 근데 이제 신문이나 무슨 발표, 뉴스 이런 곳에서는 지양해야 한다. 지양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어떤 태도, 자세, 어떤 나쁜 자세, 나쁜 태도 이런 것하고 많이 쓰고 있어요. 네, 여기까지 을을 지양하다 배워봤어요. 다음은 유의하다. 오늘 마지막 표현이에요. 무엇에 유의하다. 아니면 무엇을 유의하다. 유의하다도 동사예요. 오늘 배우는 표현 모두 동사였어요. 자, 유의하다는 마음에 두고 조심하며 관심을 가지다. 인데요. 그러니까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많이 생각하고 조심하는 거. 그리고 계속 보고 있는 거. 그런 것을 유의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세요. 건강을 많이 생각하고 건강을 조심하세요. 건강에 유의하세요. 자, 무엇을 할 때 유의할 점이 있어요. 이것을 할 때 유의할 점이 있어요. 이렇게 유의할 점, 유의해야 할 점, 유의할 점, 그리고 유의해야 할 점, 부분, 것 이렇게 많이 쓰는데요. 생각해야 하는 것, 조심해야 할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유의할 점, 유의해야 할 점 이렇게 말합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안전사고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말할 때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해요.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유의하다의 유의하고 그런 점을 같이 말해서 유의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유의사항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명사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설명하는 설명서에 유의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약이에요. 약이에요. 그러면 약에도 여기 설명에 유의사항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유의점, 유의사항 이런 것들도 쓰기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4급, 5급, 6급, 중고급 표현이라서 조금 격식적이고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있었어요. 오늘 접어들다 도 그렇고요. 앓다도 조금 격식적인 느낌이 있어요. 조금. 소모하다는 격식적이지 않아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친구하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너랑 이런 걸로 소모하고 싶지 않아. 시간만 소모한 것 같네. 이렇게 격식적이지 않아도 쓸 수 있지만 지양하다, 유의하다는 조금 격식적인 표현이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뉴스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조금 쉽게 써봤어요. 이 빨간색 단어들은 앞에서 배운 앞에 있는 단어들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먼저 가을에 접어들어서 추워졌어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추워지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에 걸릴 수 있어요. 감기를 예방할 수 있는 수칙을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는 그 수칙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먼저 수칙 1번. 하루 7시간 이상 수면을 취해야 해요. 자야 돼요. 수면 시간이 7시간 미만인 사람들이 8시간 이상인 사람들보다 감기에 잘 걸린다고 해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또 물을 마시면 호흡기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돼요. 너무 차갑거나 뜨거운 물은 좋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 물 자주 마시기 여기는 조금 어려웠어요. 의사들이 쓰는 단어가 많아서 조금 어려웠는데 잘 몰라도 됩니다. 4급, 5급 정도는 몰라도 되고 6급은 뭐 알면 좋겠지만 아주 중요한 단어는 아니에요. 뭐 점막, 방어 성격인 점막의 선모 운동 이런 것들이 좀 자율신경계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워서 그냥 여러분이 이 정도 읽고 이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를 이해할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집이 건조하면 목도 건조해져요. 습도를 40에서 60%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해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뉴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